설 연휴에 과연 그 피고인 윤석열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시니까 실제로 네. 재소자들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많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의 수용 생활은 다른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새평 남치되는 독방에서 TV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KBS만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예. KBS만 나왔는데 지금 알려진 거는 KBS, MBC, SBS 저기 교육방송 EBS까지. 교육방송 네. EBS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그 정도면 심심할 틈 없을 것 같아요. 내 채널 정도면은 그리고 밥도 잘 넣어주고 네. 운동 시간이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혼자 며칠 못 보면 우울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지만 안에 네. 들어있다 보면 불신이 싹 터요. 아, 불신. 불신이. 불신. 예,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다 이렇게 단돌이 치고 너를 이렇게 저렇게 막 얼마나 단속을 많이 했겠어요. 대통령이니까 게다가. 네, 너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제 안에 혼자 있다 보면 불안한 거죠. 저 새끼가 딴소리 하면 어떡하지? 믿을만 한가?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난다고 해요. 네. 실제 다른 제 의뢰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앞으로 지금 줄줄이 증언 맞아요, 대잖아요. 네. 엄청 마음속으로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요렇게 아무래도 얘기할 것 같은 욕을 어떻게 하면 단도리를 칠까 이 생각에 머리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설 연휴니까 한국 영화들 보면 이제 뭐 이제 죄송한데 조폭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네. 조직 폭력배들이나 건달 영화 보면은 두목이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정보 접근성과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자신의 조직을 통할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불안함에 결국에 접견하러 들어오는 넘버 2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조직 내부의 상황을 전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열이 받거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내가 없는 이렇게 거야. 얘기했나? 그렇지. 어떤 놈이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제 그 5차 헌재 변론기일이 열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날도 보면은 증인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일단은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나오죠. 여인영 전 그 시계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나오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나옵니다. 홍장원이 드라마일 것 같아요. 홍장원 윤석열과 기대됩니다. 대면합니다.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주목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네. 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명단 보니까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명을 내릴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몇몇 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 대질신문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네, 그 사람이 뭐 기계를 꺾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대통령이 앞에 있다고 해서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다. 다만 예우는 최대한 할 것이다. 예우를 할 것이다. 예, 그러나 할 말은 다 한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꼭 그 피고인 윤석열의 유리한 말만 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대로 합의되고 1번으로 채택한 증인마저도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머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1호라도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영 사령관도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새로운 토대에서 이상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변론기일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수가 연발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나와서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김용현마저도 사실은 초반에는 사실 윤석열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다라든지 네, 말을 이런 못 것들이 해가지고.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 변론기일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떤 증언을 하는 것조차 혹은 자신이 질문해서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행위조차 다 실수가 됐다라는 저는 좀 그런 불안함이 분명히 윤석열에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전략적으로 윤석열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사실 그 생각이 그래서 네, 안 나올 수도 여인영이나 이런 있다, 사람이 안 오히려? 나오고 예. 변호인이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갑자기 아. 배가 아플 수도 있다. 아니 뭐 눈이 아프다고 또 할 수도 눈이 아플 있고. 수도 아니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 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가리고 해달라든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도 뭔가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본인이 너무 이제 뭔가 물어서 자기 페이스대로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대를 회피할까 이 생각은 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원래 이제 그 탄핵소추단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뭐 그 같은 조건을 굳이 요구한다고 해서 굳이 또 다르게. 이번에 들어줄 것인가 일단 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저는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자꾸 뭔가 스텝이 꼬인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한데 이 나이브한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자꾸 순진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윤석열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지금 구규현 기자가 얘기한 거는 윤석열 뇌피셜 네, 이제 뇌피셜이죠. 그렇게 돌려보면은 네. 그냥 본인 성정대로 한다. 근데 저는 그 뭐 그때그때 다른 분이고 필요할 때마다 표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장원 때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네, 홍장원 때만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홍장원이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 사령관들도 저는 각자 도생이고 이미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나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무슨 뭐 역사 강사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노벨상 등등 운운하면서 마치 이 프레임이 전환돼서 윤석열이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법 질서는 윤석열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란 수계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내란 수계를 어떻게 석방을 해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해줘. 근데 이것은 평범한 수준의 그러니까 최소한 살인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오죽하면 불소추 특권이 없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고 야 그래도 인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웠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자기들이 지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 내란을 네. 일으켜 놓고 독재를 할 발상을 해서 내란을 일으켜 놓고 과거에 민주화 운동 운동가들이 했던 그 성과 과실을 자기가 따먹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까? 이 얌통머리 없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법원도 용인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네. 다만 저는 이 뭐 수방사령관 등등 여러 사령관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전략과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윤이 살아 돌아와야 나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나 이런 것 속에서 네. 뭐 윤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형사재판은 또 저는 달리 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미 각자 도생이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연대 따위는 없다.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이제 인물로만 좁혀보면 그러니까 여인영 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뭐 구속 집행정지 같은 거 저기 신청했다라고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나고요. 실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저격한 그런 증언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적 모임이라고 불렀나요? 무슨 품평회 같은 데에서 윤석열이 늘 언급했던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이게 뭐 사실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은 아니죠. 게다가 또 MBN 최근 단독 보도를 보면 여인영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한테 분노한다. 이제 이런 증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홍장원 씨만 국회에서 보여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헌재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전제하더라도 사실은 네. 여인영조차도 최근에 나온 보도들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여인영 분명히 넘어져. 네. 여인영 개업 넘버 3잖아요. 여인영마저도 이번에 헌재에 가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 좀 적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혹시 탄핵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서도 뭐 4대 4가 4대4로 나오고 풀려나니까 기각이 되니까 네.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뭐 보수가 있었네. 이 모든 논쟁을 제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드리고 싶은 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윤석열의 가장 큰 패착이 저희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탄핵 사유 헌법 위반 중에 제일 중대한 게 계엄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계엄 사유가 없는데도 계엄령을 발령했다. 그건 우리 대법원에 이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전두환이 예전에 1980년도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걸 도모할 때
계엄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공천이가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내란 행위라는 것이 꼭 무슨 누가 윤석열 자꾸 피 흘린 사람도 없는데 무슨 유혈 내란 사태 아닌데, 행위라는데 그건. 정신 나갔어 하여간. 근데 그게 내란의 개념이 아니라 계엄령을 발령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럼 계엄 사유가 있니 없니가 제일 중요한데 윤석열은 너무 단순하게 내가 포고령 1호 그 국회를 무슨 정치활동 그만다 그거는 김용현이 어디서 잘못 뺏겨왔는데 이게 개몽용 계엄이다 보니까 내가 막 대충 벅컴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뭐 실행도 못할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 뭉개. 그리고 뭐 어차피 군에서 뭐 출동을 해도 우리가 설렁설렁한 거 못 봤냐. 국회의원들을 꺼내려는 게 아니라 뭐 요원을 끄집어낸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백이 민주당이 얼마나 양아친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계몽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헌법의 계엄 사유가 안 아니에요. 된다. 네. 자백한 네. 거예요. 그 자체로 사실 뒤에 여기 군인들 나와서 증언 안 해도 네.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도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 그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까 교화방송 TV에 4개 채널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MBC만 보게 하라고. 그거야말로 엄청난 고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MBC만 봐야 교화가 된다. 아니, 근데 이준숙이 시켜서 MBC 빨리 끄라 그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니까 어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이 전해졌는데 참 이 입장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당당히 대처하자 했다는데 자 각오하고 시작했으면 왜 이렇게 안 갈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헌재에 나와서 변론 기일 때 뭐 반민주적인 지시를 하면 어차피 그 다 양식이 있는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그런 자신의 논리무선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발언이라고 네. 보는데 아니, 각오를 했다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두고 각오를 할 거면 이 정도의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야. 깔끔하게 갔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생떼를 부리면서 안 갈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예.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시콜콜 다룰 때마다 그 깊은 자괴감이 드는데요. 이게 발언을 분석할 때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때가 많기 근데 때문에 진짜 심각한 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네. 거고 하나는 이제 예산에 있어서 여러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삭감했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리 해리스 대사가 그럼 미국에 남아날 유리창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계엄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정선거 팩트를 확인하려고 내가 계엄을 한 팩트 거다. 체크하려고 했다. 아니 네.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하는데 계엄을 왜 해요? 그걸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은 자백의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방어권을 하도 주장을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한번 다 들어주마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고 결론은 저는 이거는 파면 아니, 이외에 다른 결론은 정말 낼 수가 없다. 부창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을 협박, 그러니까.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지금 고발했는데 아. 이유가 뭐냐? 국회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할 때 처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응답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문영배 소장이 친절하게도 이게 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협박했다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완전 난센스. 이거 아무 말 대잔치 중에서도 상 아무 말 대잔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내가 이거 증언을 했다가 뭐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난 거부하겠다. 이건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있죠. 네. 법에도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데 근데 이렇습니다. 그걸 할 때에도 질문을 들어보고 요거에서 답변하면 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할래요. 이게 증언 거부권이지. 우리 편이 물어보는 거 대답 다 하고요. 저기 물어보는 거 나 뭐 물어보는 게 뭔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답 안 해. 근데 이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편이랑 실실 웃으면서 얘기한 것만 하고 상대방이 검증하는 거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잖아요. 신빙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죠. 문영배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월권이 아니라 상식적인 소송법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내해준 네. 거 아니야? 안내? 네, 너 그렇게 하면 앞에 너한테 거 불리하다. 단언한다고. 네. 네. 근데 제가 정말 웃긴 거는 10분 동안 휴정을 하고
태도가 바뀌어요. 김윤희 전 장관이. 그렇죠. 갑자기 하겠대. 하겠다. 자기가. 근데 그거는 변호인이 열심히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엄청 네, 열심히 옆에서 해요. 좋아. 네. 알려준 대로 하십시오. 그게 이거지. 뭐냐면 예. 제가 변호사라서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앞에 거 다 날라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대통령 편에서 얘기했던 거가 다 날라 안 돼. 대통령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반박을 받겠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분명히 그러니까 10분 만에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해놓고 밖에 나가고 또 고발을 해 협박을. 근데 이거는 유승수 변호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러니까.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네. 그 유승수 변호사라는 분이 그날도 그 끝나고 거기서 연단 올라가서 이 아니, 재판관들 그러니까, 다 네. 좌파 빨갱이라고. 빨갱이 리스트도 외쳤잖아요. 예. 저는 그런 변호사를 처음 봤는데, 제 태어나 처음 봤는데 이 김용현을 변호를 하겠다라는 건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지금 이 재판을 맞아요.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느꼈지만 매사 당당한 그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이 변론기일 과정에서도 그랬고 맞아요. 네. 실제로 아니 그럼 좀 준비를 제대로 해주게끔. 그러니까 아까 헌법재판관 문영배 그 권한대행이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증언을 할 거라면 어째 신문을 받을 거라면 좀 과정이라도 제대로 알려주든지 탄핵소추단 쪽에서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 잠깐만 말을 딱 끊더니 그거 잠깐만요. 저는 왜 질문지를 안 주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단의 변호사님도 황당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굳이 줄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안 줘. 반대 신문 안 줘요. 안 원래 줘요 순서. 이랬는데 원래 안 줘. 김용현이 또 뭐라 그러냐 거기다가 근데 왜 자꾸 번호를 부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봐야지. 물어보는데 왜 그리고 와서 하냐고. 나도 봐야 되지만 그 질문지를 헌법재판관에다가 드려서 네. 이 질문의 용이함을 그러니까 찾아가기 쉬우시라고 번호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변호사가 네. 코치를 해줘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가가지고 좌파 빨갱이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그 변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는 또 한술 더 뜹니다. 우리 신평 변호사님 아. 어떻게 또 획을 긋느냐? 차은경 부장판사 얘기하면서 네. 탄핵 찬성 집회에 자주 나갔다. 허위 사실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표하셔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분도 이제 고발 당하게 법원이 고발했어요. 네, 심지어. 법원이. 예. 처음 봤어 나는 아니 법원이 근데 고발하는 저는 거. 예. 저기 뭐야 그 전직 교수님이시라면서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네. 네, 그분이 신평 이제 전문가. 네, 신평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예. 경북대 로스쿨의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굳이 따지면 제자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독보상으로 그분이 전공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론법과 명예훼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법 잘 아시는 분이 특히나 명예훼손에 특화돼서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선의를 짐작하자면 이제 제자들에게 산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살아있는 교재를 주겠다. 내가 예. 고발 당함으로써 참교육.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숙고해 보라라는 의미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부지법에서 이렇게 고발한 게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논평이 기분 나빠서 명예훼손을 고발할 수는 당연하겠죠. 없어요. 네. 저 빨갱이다 이런 모욕적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차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갔다. 이거는 사실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갔다 안 갔다의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판사는. 네. 그러면 도대체 신평 당신은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얘기해봐라. 얘기해보라. 네. 근데 이제 꼬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제대로 못 살핀 게 있다면은 뭐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뭐 하냐 이거죠. 끝났어요. 이미 범죄는 성립된 거고. 네. 하여튼 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동료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명예훼손 고발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 네. 이렇게 이제 막 동료 뭐 교수들한테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보니까 많이 체험하시네. 보니까. 네. 메일을 막 그 어떤 교수님을 네. 저격하는 아주 원색적인 메일을 뿌려셔가지고 고발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학생들은 야 이게 우리에게 산 교재를 마련해 주시고 이게 처음 고발부터 수사의 종결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주 썩썩들이 공부할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이러는데. 이분 신평 교수 얘기도 재밌는데 또 우리 그 한국사 강사 아.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네. 뭐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똑같이 이제 전환길 그렇죠. 네. 강사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주말에 이제 집회에 나와서 실제 공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확실하게, 이제 전한길 예. 씨는 이제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죄송한데 채널명이 이거 홍보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겁니다. 네. 꽃보다 전환길이라는 그 채널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한
한 달하고 3주 전이었을 거예요.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나서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총 어제까지 7개 정도의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그 뷰가 도합 1,100만이 넘어요. 1,100만 뷰. 조회수가 야. 1,100만 뷰가 넘고요. 야. 그리고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전한길 씨가 그 비상계엄을 미친 짓이다라고 올렸던 때가 구독자가 51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95만까지 야, 간 거거든요. 40만이 늘었구나. 거의 2달이 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0몇만이 늘어버리고 영상 조회수로만 1,100만 회가 넘게 찍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분이 이제 고향이 경산이라고 하거든요. 경북 경산. 네. 대구 경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극우 유튜버로 자신의 뭐 직업 이런 거를 이제 변모를 하면서 정치 세력 쪽은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나중에 그 조지현 의원이라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맞아요. 네. 이제 아무튼 동아줄 붙잡고 내려와서 어. 최경환을 제끼고 경산의 의원이 된 게 조지현 하늘에서 전 내려왔죠. 행정관입니다. 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정말 편하게 가마 타고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 국회의원 생활 동안 존재감이 많이 없고 늘 추경호의 그림자 역할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따 이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만 대구 지역 사회에서도 그리 존재감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전한길 씨가 이런 식으로 극우 깃발 세력과 꽂는다면 네. 예, 손을 잡고 극우 유튜버가 된다고 한다면 경산 지역에 깃발 꽂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이번 일을 근거로 해서 메가스터디 쪽에서 역사 강사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들게 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하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써서 올렸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주한미군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고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임 만들어준대요? 기간에 아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재임 기간에 노벨 평화상을 두 대통령이 나란히 함께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정상인의 범주가 아닌 것으로 노벨 판명된 것 같습니다, 평화상은 지금. 네. 트럼프가 실제로 노리는 바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김정은하고 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북미 수교 해가지고 예? 평양에 맥도날드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 같고요. 근데 점점 이제 저는 그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전 몰랐어요. 그 전한규의 유튜브가 예. 50만이었는데 90만이 되고 원래 편의점보다 적었던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경쟁심이 느껴지네. 아니 근데 1,100만이 보고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그렇죠. 굉장히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불운한 시그널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보고 그 젊은 10대, 20대 젊은 그 청년 학생들이 이를테면 거기 서부지법에 가서 방화하고 뭐 이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이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 네, 아이들을 네.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더군다나 다른 과목도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는 맞습니다. 선생님인데 네. 대한민국의 그 역사 특히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지금 있는 이 비상계엄과 내란 국면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 지금 잘못된 정치인의 잘못된 행각 때문에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상한 길로 애들이 가도록 만들면 그건 선생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메가스타디가 될지 어디가 될지 네.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나서서 그 사람 강사 그만하라고 나설 일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잘못된 네.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 그렇기 네. 때문에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이게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선간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근데 결국 그게 정치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걱정이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보고 예. 있고. 누리꾼들이 그래가지고 전한길 영상을 또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전한길의 적은 전한길이다 이런 알죠, 얘기가 알죠. 유행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전적전. 봤더니 이분이 영상 속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기가 막히죠. 요즘 유튜브가 무서운 게 아예 그쪽으로 세뇌시켜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유튜브들이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정치 세력화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거야 이랬는데 본인이 돈 벌고 있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는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 때 이분한테 국사 강의를 듣고 수능 이분이 준비를 근현대사도 했고요. 가르친 거예요? 저희 때는 6차 교육 과정이라 네. 근현대사 과목이 아예 없고 없었고 요즘 네. 추가된 거고. 네, 예. 그 국사를 이제 학원 강의를 되게 네. 유명한 강사였어요. 네. 네, 듣고 그리고 20, 30, 40까지는 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요. 공무원
일타 강사기 아, 때문에. 시험이 네, 공무원 시험 영역에서는, 준비한 사람은 네. 전환기를 안 거쳐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공무원 시험 준비.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아예 공무원 세계로 넘어가서 워낙 수험생이 많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꽃보다 전환기를 예전부터 구독자였고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네. 원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정치 얘기를 네. 강의 중에. 근데 요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학생 중에 공무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겠지. 네. 선관위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아요.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 그렇겠지. 중에. 예. 근데 그분들이 막 성토를 해요. 아니 선생님 저희 일하는 거 진짜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선생님 저희 배운 학생인데 선생님 저희를 그렇게 모욕하시면 되냐고 그런 글까지 이분 제자 사랑이 끔찍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난리치고 네, 있어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근데 그 로스쿨은 신평 그 변호사한테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또 전환길 이게 강사님한테 왠지 배웠네. 이 선생님이 좀 아니 근데 어떻게 강수영 변호사 나왔지?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데. 반전 매력이에요. 네. 아 그리고 아니, 근데- 지금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진짜 이게 라이브냐 묻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라이브고요. 현재 시각 4시 44분입니다. 인증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뭐 물론 조회수가 다 올라간다고 유튜브 수익이 올라간다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팔면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민주 시민의 양식을 가진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데 제가 2020년 9월에 꽃보다 전환길이 개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50만 정도 쌓았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2달 만에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신이 얼마나 노선을 바꿔 탔을 때 네. 엄청 큰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인들도 보면 내가 잘 보수해서 안 풀렸다가 진보로 한번 넘어갔는데 쉽게 배지를 달거나 정말 타이밍이 좋아서 배지 달아버리면 그 진영에 내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제대로 천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사 강의를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4년 동안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 놓고 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냉정하게 보면 2달도 안 돼가지고 50만이 늘어난 거잖아요. 야, 이 강의하고 네. 이거 열심히 역사 강의해서 뭐 하겠냐라는 아니, 필요가 없는 생각을 거죠. 예. 하지 않겠습니까?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유튜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 네, 지금 이제 구독자 95만 7천 명이라고 제작진이 알려왔는데 사실 장인선 선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진짜 고생하고 주말에 또 집회 나가는데 1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하셔 지금 60만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아니- 전환기 영상 몇 개 올려서 40만 늘렸다고요 지금? 아니 세상에? 지금 네, 지금 매기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저희는 할 경향 말이-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희는 할 하시면서 말이 없고요. 장현 선배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내내 바쳐서 하는 분도 이렇게 일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본질은 유튜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 그러니까 역사 강사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내란을 옹호하고 일종의 이제 내란 동조 그리고 내란 선전에 그렇죠. 해당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라는 것을 우리 수사기관들이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수사기관들이 이 사람이 하는 행각들이 상업적인 목적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수사를 통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 검찰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방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행태들이 도처에 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 2006년생 꼬마가 뭘 알아서 거기 가서 라이터불에 막 붙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친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친구인데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그게 잘못된 거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감옥 갈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맞아요. 사회가 네. 그런 기능이 없고 이거 하면은 돈 벌 수 있어. 뭐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극단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폭동까지 벌어지는 난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들 뭐 그밖에 사법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상업주의에 그냥 패퇴돼가지고 이게는 이러다가 나라도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쌓이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이렇게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팅 할 때
유튜브 이제 구독 목록을 서로 확인한다고. 왜냐면 서로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지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정치 엘리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 현재 정치인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시켜야 된다라든지 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좋은 거 아니냐 사실관계 따져보면 나쁠 거 없지 않느냐 국민 여러분들께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좋아요. 근데 그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토론의 주제로 삼습니까? 안 삼죠. 안 삼아요. 네. 안 삼아. 우리가 홍범도의 흉상을 치우려고 했을 때 어. 왜 그 주제에 분노를 했습니까?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정선거론을 획책하고 자꾸 주장하고 강화시키는 황교안이나 전한길 같은 사람에게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이거 올바르지 못한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역시나 좋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얼마든지 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각인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인데 부정선거는 토론의 주제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될 수가 없어요.